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는 40년을 친하게 지낸 최 씨와 김 씨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 아이 키우는 시기도 비슷했던 두 사람.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면서 두 사람의 몸에는 공통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부종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찾은 해결책은 바로 이야, 역시 붓기 빼는 데는 찜질방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 요즘 아침에 양말 신을 때 발이 퉁퉁 부어서 그런가 잘 안 들어가. 나는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퉁퉁 부어 있고 특히 손이 문제야, 손. 반지 낀 채로 자면 아침에 안 빠져. 지금도 봐, 손이 코끼리만해졌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대로 빼자. 붓기 쫙! 독소 쫙! 두 사람은 소문난 찜질방 메이트였습니다. 몸이 부을 때도 배가 고플 때도 커피가 당길 때도 최 씨와 김 씨가 찾는 곳은 찜질방이었는데요. 좀 출출한 것 같은데 뭐 먹으러 갈까? 좋지. 뭐 먹을 거면 찜질방으로 가자. 가서 몸도 푹 지지고 허기도 달래고. 그래, 그러면 오늘 찜질방 가서 뭐 먹을까? 오늘은 삶은 달걀!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삶은 달걀에 수정과나 한잔할까? 에이, 무슨 소리야. 찜질방에서는 삶은 달걀에 식혜지. 난 식혜. 그럼요, 찜질방이면 무조건 삶은 달걀은 먹어줘야죠. 식혜와 달걀 좋아. 안 먹으면 왠지 허전할 것 같아요. 응? 아우, 이 찜질방은 왜 이렇게 미끄러? 야, 괜찮아? 너 오늘 찜질 괜찮겠어? 그럼 이 정도 상처로 나의 찜질방 열정을 막을 수는 없지. 두 사람은 모두 찜질방 마니아였지만 찜질방을 이용하는 방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 여긴 온도가 80도밖에 안 되네. 80도? 야, 너무 뜨거운데? 숨도 막히고 땀도 나고. 그리고 너 상처 났는데 찜질해도 괜찮아? 아유,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이건 워밍업이지. 찜질방은 100도는 돼야지. 이게 바로 찜질방이지. 아우, 시원하다. 야, 난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나갈래. 찜질방을 자주 이용했지만 고온은 피했던 김 씨. 반면 최 씨는 가장 뜨거운 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부종을 빼곤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춥지? 몸이 불덩이네.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어지럽지. 최 씨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멈추지 않는 구토로 황급히 응급실로 실려갔고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똑같은 찜질방, 비슷한 음식, 같은 하루를 보낸 김 씨와 최 씨. 그런데 왜 최 씨는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잃게 된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한 주부가 목숨을 갑자기 잃게 된 정말 황당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이민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유민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서 실화극장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본격적인 강연 전에 사연자 최 씨,
대체 왜 목숨을 잃게 된 걸까요? 아니 진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김 씨랑 같이 이제 찜질방은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혹시 뭐 잘못 드셨나? 혼자. 뭐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스테리예요. 최 씨를 죽음으로 몰게 된 이유를 꼽자면 바로 부종 때문입니다. 네? 부종이요? 네, 사실 사연자 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 하나가 부종인데요. 오늘은 왜 부종이 위험하고 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 자꾸 붓는 몸,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몸은 누구나 다 붙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위험 신호라고요? 이게 좀 스트레스긴 한데 이게 죽음으로까지 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좀 작은 스트레스긴 한데. 그렇지. 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얼굴 좀 붓는 건 흔한 일이지.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운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부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몸이 수분을 조금 더 머금은 상태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종이 단순히 물이 잠깐 고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종은 몸속 순환과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초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다. 어. 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네.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슬은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물은 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구슬이 맑은 물 안에서 서로 붙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죠. 네네. 이게 바로 몸이 건강할 때의 상태입니다. 어우, 진짜 깨끗한 게 딱 봐도 건강해 보여요. 네네, 그러네요. 네, 세포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빠르게 씻겨 나가면서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런데 같은 구슬인데 물 대신 끈적한 슬라임에 섞여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뭘 해볼 수가 없네. 그러게요. 네, 구슬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엉겨 붙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부종이 생긴 우리 몸속 환경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어. 네, 부종은 단순히 물이 많아진 게 아니라 체액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세포 주변 환경이 끈적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끈적해지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은 느려지고 네. 노폐물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면역 세포도 제때 움직이기 어려워지겠죠. 네네. 야, 이 부종이 왜 위험한지 확실히 알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 부종이라는 게 왜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는 온 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또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순환 과정이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면 체액이 혈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 사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침에 얼굴이 붓는 정도, 네. 손가락에 반지가 잘 안 빠지는 정도로 시작이 이거 됩니다. 흔한데요. 네네,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늘 반복되면 몸이 늘 무겁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저림이나 두통 같은 전신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순환이 막히면 독소 배출이 늦어지고 몸 안에 정체된 독소는 염증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부종이 그럼 염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증은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좋은 염증은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혈관과 조직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은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종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니라 몸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붓기가 몸 안에서 이미 뭔가가 시작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몸속의 장기도 함께 부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장기가 부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어디가 붓느냐? 네. 바로 혈관입니다. 아, 혈관이. 혈관이 붓는다고요? 어머나. 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붓기의 시작점은 사실 혈관 안에서 시작된 변화인데요. 네. 네. 정상적인 혈관은 체액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혈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물이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갑니다. 아. 이때 혈관벽은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혈관 안에서 혈액이 흐를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순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벽이 붙는 거군요, 벽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니까 네. 우리 몸 이곳저곳이 무겁고 또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아. 저는 붓는 네. 거는 그냥 뭐 얼굴이나 아니면 손발 맞아요. 이쪽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혈관이나 장기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혈관 말고 설마 그러면 또 붙는 장기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또 있을까요? 네, 또 어디냐면 네. 바로 간입니다. 간이요? 간. 오. 아니 왜 우리가 간땡이 부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진짜로 간이 부을 수도 있다라는 실제로? 말씀이신가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어. 혈관에서 밀려난 체액과 혈액은 갈 곳을 잃고 내부 장기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아.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걸러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체액 정체가 반복될수록 간 안쪽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간이 붓기 시작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또 소화가 더뎌지기도 하고 몸 전체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이 나타나거든요. 네. 겉으로는 손이나 발만 붓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간에서도 같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영향은 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와, 이게 뇌는 민감한 부위라서 그러니까요. 부으면은 너무나 또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 작은 압력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한 기관인데요. 네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 조직 주변이 체액을 머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증상들인데요. 네. 대부분은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뇌가 정상적인 순환 리듬을 유지하지 못해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단순히 몸이 붓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안에서 막 장기들이 붙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야지. 오. 우리가 아메바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겉으로 몰랐는데. 부은 것만 생각하지 안까지 생각하진 않잖아. 미처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이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아, 그랬구나. 맞습니다. 네. 부종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전신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의해야 할 위험 질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뭐죠? 첫 번째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무서운 거 아니에요. 뇌졸중 오. 정말. 뇌는 우리 몸 기관 중에서도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네. 부종이 반복되면 말초에서 시작된 순환 저하가 점점 몸의 중심부로 확장되면서 뇌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혈관벽이 부었다가 가라앉는 과정을 반복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쉽고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이 혈전이 뇌 혈관을 막게 되면 뇌 경색이 발생하고요. 네. 아우.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은 실화극장 사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폐혈증 아닌가요? 그 찜질방 갔다 와서 최 씨가 폐혈증에 걸렸잖아요. 맞아. 네, 맞습니다. 바로 폐혈증입니다. 맞군요. 폐혈증은 단순히 감염이 생긴 상태가 아니라 이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지는 전신 염증 반응입니다. 네.
폐혈증은 발열이나 오한, 구토처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감기같이. 네, 몇 시간만 해도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만 해도. 특히 부종이 오래 지속된 사람일수록 폐혈증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조기 신호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사연 속 최 씨는 대체 왜 폐혈증에 걸린 겁니까? 이게 단순히 부종만 있다고 전부 폐혈증에 걸린 건 그렇겠죠.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부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문제는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됐느냐인데요. 네네. 사연 속 최 씨는 여러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의 뜨거운 찜질방입니다. 왜? 부으면 다 찜질방 안 가나? 오히려 그러니까 차가운 붓기 것보다 빼려고. 네. 따뜻한 게 나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맞습니다. 최 씨처럼 원래 손과 발이 잘 붙는 분들은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고 혈액과 림프 순환도 느린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몸 상태로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체액이 혈관 밖으로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겉으로는 땀을 많이 흘려서 붓기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혈관벽이 계속 손상받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구나. 빨리 찜질방 가가지고 빨리 붓기를 빼고 좀 맞아요. 나가야지. 그런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사우나 가고 막. 무작정 뜨거운 데 가면 안 되는 되겠네요, 거네요. 오히려.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네. 뜨거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면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오가게 되고 그래야 붓기 빠지는데?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 그럼? 네. 네, 이 과정에서 네. 혈관과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즉, 부종, 그리고 고온 환경, 혈관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몸은 감염을 막아낼 힘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실제로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조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작은 상처가 생겨도 네.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찜질방을 찾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네. 아, 그렇죠. 이게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찜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금방 저희 낫겠거니 여태껏 하잖아요. 전부 다 선무당들이었어. 아니 그러려면 그러게. 그분들은 그래 상처가 딱 나면 네. 따뜻한 데 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쵸. 상처가 빨리 나을 예, 것이다. 예. 그래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화 극장 속 최 씨도 피가 났는데도 찜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걸까요? 네,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판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찜질방처럼 뜨겁고 또 습한 환경에서는 상처 부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긴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신으로 번지게 되면 그게 바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폐혈증을 부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최 씨가 뭘 드셨죠? 먹은 거? 혹시 삶은 달걀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걸까요? 완전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달걀. 아니 그러면 식혜. 그래. 식혜도 먹었잖아요. 아니 삶은 달걀과 식혜는 네. 이거는 정석이죠. 그쵸. 찜질방의 정석. 건강식 아닙니까? 그럼요. 식혜 무슨 몸에 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네. 찜질방에서 흔히 우리가 먹는 삶은 달걀과 식혜는 네. 대부분 가벼운 간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너무 먹고 싶다 지금. 진짜 국룰이죠. 아우 정말. 환상의 조합인데 진짜. 네. 하지만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소화 과정에서 체액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순환이 느린 사람은 이 대사 과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혜처럼 당이 많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뜨겁고 건조한 찜질방 환경에서 체액이 더 빠져나가서 삼투압 균형이 흐트러지면
탈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탈수는 면역세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달걀과 식혜의 조합이 부종이 심한 최 씨의 몸이 감염을 막아낼 힘을 잃는 데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혈관부터 해가지고 뇌, 간까지 모두 부을 수가 있고 이게 심하면 그 무서운 뇌졸중, 폐혈증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다 그저 방치한 부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붙는 와. 것만 얘기했지 도대체 네. 부종이 왜 생기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계속 부종 얘기만 했지 이게 왜 생기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부종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직결된 원인이 바로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요? 알부민. 네, 혈액 속 단백질인 알부민이 부족하면 부종이 생긴다는 건데요. 알부민이 혈액 속에서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 네. 즉 삼투압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네. 그런데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사진처럼 어머. 우와. 아이고. 내부 장기까지 쉽게 붓는 상태가 됩니다. 아니 아, 세상에. 배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임산부처럼 부어 계시고 진짜 앞으로만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리 뒤쪽 종아리 쪽 이렇게 꾹 누른 것 같은데 나오지를 않아. 너무 심각해 보이는. 너무 우리가 봐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진짜. 와.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잘 붓는 체질이야 라고 느끼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알부민의 역할이 붓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알부민은 몸속 독소를 운반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요. 즉 알부민이 부족한 몸은 순환이 느리고 독소 배출이 더디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상처 하나, 사소한 세균 노출에도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결국 부종도 막고 알부민 부족도 막기 위해서는 그 면역력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똑똑하셔. 그러니까 엄지가 저. 아유, 야. 역시 정리를 잘하셔요.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예, 아니 오늘만 있는 일인 아, 것 같아서. 예. 네, 결국 부종을 관리한다는 건 네. 면역과 순환을 함께 돌본다는 의미인데요. 부종이 반복된다는 건 이미 몸속 순환과 해독 시스템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이고 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능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 중요한데. 네.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붓기와 통증, 피로가 더 심해지면서 몸은 빠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종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찾기 전에 생활 리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 리듬부터.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지는 않는지, 식사를 거르거나 몰아서 하지는 않는지, 또 당과 알코올 섭취가 과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바로 잡아도 알부민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럼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아낌없이 해주시죠.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몸이 붓는다는 건 참기 힘든 통증도 아니고 당장 쓰러질 만큼 무서운 증상도 아니지만 몸은 이미 아주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즉 부종은 우리 몸이 아직 버틸 수 있을 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남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장기가
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충격적이면서 그냥 단순히 몸이 붓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이로운 건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충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주변에 이거 선물해드리잖아요. 네. 너무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알부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이로운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최준호 선생님, 한의사 윤재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강연에서요, 저희가 알부민이 부족하면 부종부터 시작해서 뭐 뇌졸중에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다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알부민의 역할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 호르몬, 약물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총알 배송하는 만능 배달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몸이 힘들거나 몸살이 났을 때 혹은 갑자기 기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에서 수액주사 맞아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네, 맞죠. 예.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알부민 수액입니다. 자, 우리 몸속 배달부 역할을 하는 알부민을 이게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자양강장제 그런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옛날 어르신들이 몸이 좀 안 좋다 싶으시면은 알부민 주사를 맞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이게 꽤 비싸요. 그쵸. 몸 안 좋을 때마다 매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참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이로운 건강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부민을 직접 보충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는데. 역시 저도 집사람이 챙겨줘서 진작부터 보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알부민이 만능 배달부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시연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비커는 우리의 몸, 파란 물은 영양 성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부민이 부족할 때는 영양 성분으로 가정한 파란 물이 이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때 알부민이라고 가정한 드라이 아이스를 비커에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 영양 성분이 지금 보글보글하는 게 이동하려는 거잖아요. 이동하네요. 그러니까 알부민의 도움으로 몸속 곳곳에 영양 성분이 배달이 되는 거구나. 배달되네요. 길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되네요. 실제로 알부민은 혈장 단백질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으로 삼투압 유지와 함께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액 속에서 영양 성분을 붙잡아서 신체 곳곳에 빠르고 적절하게 운반하는 만능 배달부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알부민의 이런 배달부 역할을 통해서 이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나이 든 실험쥐의 몸속 혈장 절반을 혈액 교환 기법을 통해서 알부민이 포함된 멸균 용액으로 바꿨더니 자, 놀랍게도 뇌와 간, 근육 등의 세포 일부가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이 든 세포가 젊게 회춘이 됐다는 거네요. 요즘 세포 건강 관리 엄청 핫하거든요. 그쵸. 또 세포 건강 관리에 있어서 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수분입니다. 네. 알부민은 세포와 혈액 사이에서 수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면 세포는 탈수되듯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수분은 어디로 가느냐? 근육이나 피하 지방으로 침투하고요. 이것이 바로 부종이 되는 겁니다. 부종은 단순히 얼굴, 팔다리만 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뇌, 폐와 같은 중요한 곳에도 발생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알부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뇌경색을 유발한 쥐에게 혈전 용해술을 실시한 후에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 대비 뇌경색 범위가 34%,
감소했을 뿐 아니라 네. 뇌 부종은요 81%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폐혈증 환자에게 알부민을 투여했더니 이 폐부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부민이라는 게 우리 몸에 부족한지 충분한 건지 이게 딱 눈에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혹시 알부민이 부족한지 이걸 확인하려면 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 몸속 알부민의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네. 아, 혈장 알부민의 정상 수치는 3.5에서 5.0g/dL입니다. 이보다 낮을 경우 몸이 붓게 되거나 뇌졸중,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알부민 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쯤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액 검사.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갈수록 알부민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혹시 뭐 따로 있습니까? 아, 안타깝게도 네. 네, 나이. 거스를 수가 없네. 왜 여러분들이 아이야? 내가 아이지. 아니 저도 어제보다는 나이 들었어요. 아이, 저 제 실례했습니다. 기준에서는 나이 여사님, 들어가요. 다 똑같죠. 야. 똑같습니다. 아 나이요. 네. 아, 우리 또 가슴 아프지만 나이가 이 알부민 부족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알부민은요 간에서 생성이 되는 단백질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간의 세포 재생 능력과 대사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럼 알부민의 생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혈청 알부민 수치는요 남녀 모두 20세 전후에 최고치를 찍고요. 네. 60세 이후부터 체내 알부민 농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급격하게. 참. 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알부민 생성도 예전만큼 되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부터 우선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발 성장이나 손톱 생성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은 후순위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는데요. 오. 또 알부민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져서 갈라지거나 부서질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중년이라면 더욱이 알부민 보충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네요. 예. 아니 사실 젊었을 때는 돌이나 쇠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러한 몸 상태였거든요. 그 마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쵸. 에너지나 기력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나 그러니까 간 질환 등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이 다양한 문제에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들의 바탕에 이 노화로 인한 알부민 부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이 뭐 여기저기 관여하고 네.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알부민만 잘 보충해줘도 네. 노화로 인해 이런 기력과 신체 각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비커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 신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리고 밑에 깔린 구슬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기력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이때 알부민을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애들이 그냥 어이구 움직여.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네. 살아났어. 살아있네. 훨훨 나는 것 같습니다. 야, 신났다 신났어. 아, 날개를 달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 에너지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알부민이. 내 몸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늘 이렇게. 네, 이렇게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네. 노화로 인해 잃었던 기력이 채워지고요. 또 결과적으로 노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좋다. 야, 이 요즘 고령화 시대,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년 이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알부민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딱 보니까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니까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 알부민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할 경우에는요, 혈액의 수분 함량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 지질의 운반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혈관 속에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노폐물들이 쉽게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혈장 알부민 수치가 낮을 경우에 혈관대 지방 분해를 막아서 네. 결과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고중성 지방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성지방이 계속해서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 알부민의 지방산 운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부민 수치가 낮을 경우 혈액 농축과 점도 증가로 전체 혈류순환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알부민 농도가 낮은 사람은 심부전, 심방세동,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인데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액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심장 건강까지 위협을 한다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되시죠? 네. 예, 그런데 다행히도 알부민 보충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네. 실제로 이 내독소를 유도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상태에서 알부민을 보충했더니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경로가 억제되었고요. 내피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혈관 이완 반응, 세포 사멸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관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충하면 되는구나. 네. 예. 네, 그리고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관 질환이 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 뇌졸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알부민을 3개월간 투여한 결과 초기 뇌 손상 진행이 줄었고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부민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알부민이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앞에 빨간 풍선을 혈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알부민 부족으로 탄력까지 완전히 잃은 모습이죠. 네. 완전 늘어져 있네요. 네. 그런데 만약 알부민이 풍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탱탱! 오!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의 수분 분포를 조절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네, 이렇게 보니까 딱 확 와닿네요.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물론 실험의 원리가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로 혈액의 수분 균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야,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겠네요. 네. 이 혈관 탄력, 혈액 수분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알부민 부족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몸은 점점 만성 염증 상태로 기울게 되거든요. 아, 만성염증. 저도 사실은 건강 체질이라고 타고났다고 믿고 살았는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한 번씩 염증이랑 부종 때문에 너무 좀 고생을 하고 앓고 그러거든요. 이게 들어보니까 암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염증이 막 계속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요? 네. 만약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를 보호해주던 항산화 방어막이 약해지고 그 결과 세포의 DNA가 손상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고 버티기 쉬운 조건이 갖춰집니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혈청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 알부민 수치가 낮고 염증 지표인 CRP가 높은 경우 전신 염증 상태가 더 심할 뿐 아니라 더 나쁜 예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암으로 인한 생존율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율까지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부민이 부족할수록 뭐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또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 그래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은 중환자실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 건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실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저알부민 혈증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 반응이 저조하고 회복 시간도 더 길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알부민이 부족해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알부민이 몸속 영양 배달부 역할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알부민은요, 생명을 구하는 약물로 처음 알려졌어요. 네. 당시 폭격과 화재로 인해서 대형 화상 부상자가 급증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화상 후 체액 손실로 인한 쇼크였다고 합니다. 체액 손실을 인한 쇼크. 네. 쇼크로. 네, 그런데 전쟁 상황에 혈액과 혈장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네네. 네, 이때 혈장을 대신해서 이 쇼크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로 알부민이 처음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아하. 이 삼투압 작용이 강해서 적은 약만 투여해도 혈액량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5% 알부민을 100ml 투여할 경우에 300에서 400ml에 달하는 수분이 혈관 내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투여된 알부민 용량의 약 3, 4배에 해당하는 혈액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굉장한. 알부민 대단하다. 정말 요긴하네요. 예. 그래서 알부민은 현재까지도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임상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2g/dL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고요. 또 긴급한 상황에서 체액 유지와 쇼크 진행 방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약물과 영양 성분의 전달 효율을 높여야 할 때 독성 물질의 작용을 완화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야, 그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게 거의 9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사용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간 건강이 안 좋으면 알부민 생성이 부족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간 건강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알부민은요, 혈액 속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단백질이자 전적으로 간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알부민을 섭취해서 체내 알부민의 양을 늘려주게 될 경우에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간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투여한 결과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간 섬유화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인 알부민을 보충하니까 간 건강 회복에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네. 강연에서 부종이 부르는 질환 중에 폐혈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폐혈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 이거 폐혈증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요. 미리미리 딱딱 맞고 싶은데. 진짜 맞고 싶어요, 진짜. 미리.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예. 실제 폐혈증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알부민을 투여하는 폐혈증 환자의 경우 일반 식염수를 맞는 것보다 이 말초 조직의 산소 공급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젊으신 분도 그렇지만 이게 네. 중년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네. 알부민 이거 딱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마시는 알부민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저희가 누굽니까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같이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네. 네. 어우, 맛있어요. 술술 넘어가요. 술술 넘어가. 맛있네. 마시니까 훨씬 편하죠, 이게. 편하게 편하고. 아니 오. 주변에 이거 선물해드리잖아요. 네. 너무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진짜. 네. 워낙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 근데 진짜 그렇기도 할 게 너무 맛이 더 마시고 싶을 정도. 좋아요, 맛이. 그러니까요. 맛이 좋아요. 네. 혹시 저희가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알부민과 일반 식품 알부민은 효능 그리고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숙지하시고요. 네. 또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 시에 주의하시고 혹시 특이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부민 성분 100%인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부종으로부터 해방되고 면역력도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그 늙고 병들게 하는 유해 물질이 몸속에서 매일 생긴다고요? 유해 물질의 정체가요, 활성산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 네. 전체 질병의 90% 정도가요,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 주제는요, 활성산소의 습격을 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요? 즐거운 프로그램에서 Play the next channel